이런 쓰레기는 벗어! 강남 한복판 고급 룸살롱에서 30년 된 회색 투피스를 움켜잡았어요. 지익. 낡은 원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울렸죠. 40세 이수연의 낡은 면 티셔츠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런 건 걸레로 써도 가구에 기스 나서 못 써! 최미희가 10만 원 수표를 수연의 이마에 탁 붙였어요. 수표가 나풀거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룸 안동창들이 키득거렸어요. 옷에서 종양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 수연은 수치심에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옷깃을 여미고 도망치듯 룸을 빠져나갔어요. 뒤에서 미희의 웃음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미희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찢어버린 그 3만 원짜리 투피스가 10조 원 제국을 일으킨 전설의 옷이라는 거려. 그리고 24시간 후 자신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는 것도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시간을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하철역에서 한참 떨어진 언덕배기에 자리한 낡은 빌라. 4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는 없었어요. 2층 끝 방문 앞에 201호라는 낡은 숫자, 폐가 빗둘게 붙어 있었죠. 복도 전등은 늘 깜빡거렸고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이수연은 좁은 방 한켠 창문 앞 작은 책상에 앉아 하얀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40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수수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화장기라곤 전혀 없어서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검은 머리는 늘 그렇듯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봉투 안에서 꺼낸 초대장에는 서울여고 졸업 20주년 동창회라는 문구가 반듯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고급 종이에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었죠. 만져보기만 해도 비싼 티가 났어요. 수연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마트에서 계산대를 지키느라 늘 피곤했거든요. 서서 일하는 탓에 다리는 퉁퉁 부었고 어깨와 목은 늘 결려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무게가 훨씬 컸어요. 회비가 10만 원이라고.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0만 원. 마트 캐셔로 받는 하루 일당이 8만 원인데 잔업까지 해도 겨우 10만 원을 벌 수 있었죠.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을 동창회 한 번 가는데 다 써야 한다니요. 수연은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합판 옷장을 바라보았어요. 10년도 넘은 옷장이라 문짝이 약간 휘어 있었죠. 열어보면 몇 벌 안 되는 옷들이 듬성듬성 걸려 있을 게 뻔했어요. 마트 유니폼 2벌, 집에서 입는 평상복 서너 벌이 전부였거든요. 그나마도 몇 년씩 입어서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떠올려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가끔 보는 사진들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았거든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들이요. 수연은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서둘러 화면을 끄곤 했어요. 그냥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수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초대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던 그때였어요. 얘가 뭘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니?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어머니 천명이 문 앞에 서 있었죠. 72세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였어요.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평소 입던 편한 몸빼 바지와 낡은 조끼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연이 서둘러 초대장을 숨기려 했지만 천명의 예리한 눈은 이미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동창회 초대장 아니냐? 숨기지 말고 보여라. 천명이 큼직한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은 어쩔 수 없이 초대장을 내보였죠. 천명이 초대장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회비가 부담스러우냐? 그것보다는 어머니, 저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40살이 넘은 나이에 입고 갈 옷이 없다는 말을 해야 하다니요. 천명은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죠. 잠깐만 기다려봐. 천명이 성큼성큼 안방으로 향했어요. 수연은 조심스레 그 뒤를 따라갔죠. 안방은 가구들이 모두 오래됐지만 정리정돈이 완벽했어요. 특히 방 한편에 놓인 큰 옷장은 30년도 넘어 보이는 고급 원목 가구였죠. 천명은 옷장 앞에 서서 가장 위쪽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살짝 날렸어요. 그곳에는 여러 개의 상자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천명이 그중 하나를 골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하얀 상자였는데 옆에는 방습제가 바싹 말라붙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흔적이 역력했죠. 상자 겉면에는 손때가 묻어 있어서 자주 만져본 것 같았어요. 이걸 입고 가거라. 천명이 상자 뚜껑을 열자 회색빛 투피스가 나타났어요. 재킷과 무릎 길이 스커트로 이뤄진 세트였죠. 확실히 30년 전 스타일이었어요. 어깨 패드가 도드라져 있고 허리 라인이 직선적이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는 완전히 유행에 뒤처진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옷감 상태는 놀라웠어요. 정성스럽게 다려져서 빳빳했고 풀을 먹인 듯 단정했어요. 보관 상태가 완벽해서 새 옷처럼 보였죠.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 옷 같은데. 제가 감히. 수연이 망설이며 손사래를 쳤어요. 천명은 옷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 옷 말이야, 내가 42살 때 산 거다. 천명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땐 너희 시아버지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거든. 돈이 정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채소 장사를 했지. 수연이 조용히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오고 하루 종일 골목골목 돌아다녔어. 겨울엔 손이 얼어서 채소를 만질 수가 없을 정도였지. 천명의 거친 손을 보니 그때의 고생이 짐작됐어요. 그렇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처음으로 목돈이란 걸 만져봤을 때가 있었어. 10만 원이었지. 그땐 10만 원이 엄청난 돈이었거든. 그래서 뭘 하셨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대문 시장 좌판에 갔지. 그리고 이 옷을 봤어. 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당시 우리 한 달 쌀값이 3만 원이었는데. 천명이 옷을 어루만지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옷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야.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샀지. 그 옷을 입고 처음으로 은행에 갔어. 통장을 만들러 말이야. 은행에서 어떠셨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그런데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면서.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 천명이 옷을 수연 앞에 대어 보았어요. 이 옷은 내게 가장 귀한 옷이야. 가난했던 시절 처음으로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준 옷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사람이 명품이면 누더기를 걸쳐도 빛이 나는 법이야. 천명이 수연의 등을 탁 쳤어요. 생각보다 힘이 세서 수연이 앞으로 휘청했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와. 알겠지? 네, 어머니.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명의 기에 눌려서라도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수연은 회색 투피스를 입고 방 안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전신 거울이 아닌 작은 화장대 거울이라
몸 전체를 한 번에 볼 수는 없었죠.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평소 입던 후줄근한 옷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유행에는 뒤처졌지만 옷 자체의 품격은 있었어요. 재질이 좋은 울 소재라 그런지 몸에 맞는 듯 했죠. 수연은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재킷의 단추를 모두 잠그고 스커트의 주름을 반듯하게 폈죠. 목선을 높이 세우고 어깨를 곧게 펴니까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래도 나름 괜찮네.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거울을 보다가 문득 시어머니 말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명품이면 누더기를 걸쳐도 빛이 난다는 말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옷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생겼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수연을 보며 천명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당하게 다녀와. 그 옷이 내게 힘을 줄 거야. 수연이 문을 열고 나서자 11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 때문이었죠. 빌라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며 수연은 생각했어요. 30년 전 리어카를 끌던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을요. 그 힘들고 고단했던 시절을 버텨내고 지금까지 오신 시어머니가 새삼 대단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수연의 발걸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오늘은 정말 당당하게 다녀올 거라고 속으로 다짐하면서요. 강남역 근처 지하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연이 지상으로 나왔어요. 11월 저녁 공기는 차가웠지만 네온사인들이 휘황찬란하게 밤을 밝히고 있었죠. 수연은 손에 든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클럽 르베르소 강남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5분을 걸어서 도착한 건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유리로 된 외벽 전체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도어맨이 서 있었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곳에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동창회로 오셨나요? 도어맨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줬죠. 5층 VIP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회색 투피스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주변과 비교하니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엘리베이터 안다른 손님들은 모두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거든요. 5층에 도착하자 복도 양쪽으로 개인 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카펫은 발이 푹 빠질 정도로 두꺼웠고 벽면에는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수연은 복도 끝 골든룸이라는 팻말을 찾아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화려한 조명과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넓은 룸 안에는 원형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샴페인과 와인이 든 아이스 버킷이 놓여 있었죠. 벽면 전체가 거대한 모니터였는데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고급스러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온 것 같은데? 한 명이 수연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15명 정도 되는 동창들이 모두 수연을 바라봤죠. 모두들 명품 드레스나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명품 시계,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반지들이 눈에 띄었죠. 어머, 이수연이네. 정말 오랜만이다. 한 동창이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안녕,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야. 수연이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인사를 건넸지만 분위기는 미묘했어요.
수연의 옷차림이 이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어서 와서 앉아. 여기 자리 있어. 지영이 구석 소파를 가리켰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고급 가죽 소파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동창들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지만 계속 수연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주로 아이들 교육비, 부동산, 해외여행 이야기였죠. 수연은 끼어들 틈이 없어서 조용히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미희 언니는 언제 와? 연락 안 왔어? 한 동창이 물었어요. 아, 미희? 걔는 항상 늦게 와. 요즘 또 바빠 죽겠다고 하더라고. 남편 회사 일 때문에. 다른 동창이 대답했어요. 미희 남편 대진건설 사장이잖아. 요즘 대박이라던데? 응, 강남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요즘 돈 냄새 엄청 난다고 하던데. 동창들이 키득키득 웃었어요. 수연은 그저 조용히 들을 뿐이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핫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는데 온몸이 번쩍번쩍 빛났어요. 가슴에는 C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브로치가 달려 있었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빛났죠. 어머머, 미안해. 늦었지? 최미희였어요. 40세지만 짙은 화장과 볼륨 펌으로 치장한 모습이 화려했어요. 특히 손가락마다 끼워진 반지들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미희야, 기다렸어. 동창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환영했어요. 미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룸을 둘러봤어요. 그러다가 구석에 앉아있는 수연을 발견했죠. 미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수연의 회색 투피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미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룸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이수연이 아니니? 어머머, 깜짝 놀랐네. 미희가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과장된 연기를 했어요. 왜 놀라?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난 또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여기 온 줄 알았거든. 어머, 이 옷 뭐야? 미희가 수연의 옷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몇몇 동창들이 민망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어떤 동창들은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미희야. 말이 좀 심한 것 아니야? 지영이 말했지만 미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나 솔직한 거 알잖아. 그런데 진짜 신기하다. 수연아, 너 어디서 이런 옷을 구했니? 컨셉이 독특하네. 응답하라 1980? 1990?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옷 어디서 파는지 궁금하네. 설마 의류수거함에서? 미희가 계속 공격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 냄새 좀 이상한데? 미희가 코를 킁킁거리며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옷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죠. 뭐야 이거. 조명 냄새가 진동을 한다. 수연아, 너네 집은 세탁기 없니? 미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죠. 어머, 진짜네. 나도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한 동창이 거들었어요. 수연아, 혹시 이 옷 물려받은 거야? 엄마 옷? 미희가 계속 몰아붙였어요. 수연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그냥 뭐가? 아, 혹시 인터넷 중고로 샀어? 미희가 눈을 반짝였어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같은 표정이었죠. 아니면 할인 매장? 아웃렛? 어디야, 어디서 샀는지 말해봐. 나도 호기심 생겼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귀한 옷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머, 말이 없네. 혹시 부끄러워? 미희가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부끄러워할 것 없어. 요즘 빈티지가 유행이잖아. 그치, 수연아? 다른 동창이 둘러대려 했지만 미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빈티지? 이건 빈티지가 아니라 그냥 낡은 거지. 보라고, 여기 보풀도 일어났어. 미희가 수연의 재킷 소매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작은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울면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거든요. 자, 그만하고 우리 건배나 할까? 지영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미희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아, 맞다. 얘들아, 내 반지 봤어? 미희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어요. 왼손 약지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가 조명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우와, 미희야. 이거 진짜 크다. 몇 캐럿이야? 동창들이 몰려들어 미희의 손을 구경했어요. 5캐럿? 우리 신랑이 계약 성사 기념으로 사줬어. 가격은? 비밀. 미희가 교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부럽다. 우리 남편은 언제 이런 거 사줄까? 미희 남편 진짜 성공했네. 부러워 죽겠어. 동창들의 찬사를 들으며 미희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수연을 바라봤죠. 수연아, 너도 보고 싶지? 가까이 와서 봐도 돼. 미희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연이 어쩔 수 없이 다가가자 미희가 반지를 수연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어요. 이런 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지? 어때, 예쁘지?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미희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이거 하나 값이면 너 몇 년 월급이야? 아, 미안. 너 월급이 얼마인지 몰라서. 미희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진짜 건배할까? 오늘 주인공은 나야. 5캐럿 다이아 공개하는 날이니까. 미희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따라서 잔을 들었죠. 수연도 어쩔 수 없이 잔을 들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어머니의 소중한 옷이 이렇게 조롱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30년 전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 그 옷이 지금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건배 소리가 룸 안에 울렸지만 수연에게는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룸 안의 분위기는 더욱 들뜨기 시작했어요. 샴페인과 와인이 돌면서 동창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죠. 미희는 특히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말도 점점 거칠어졌거든요. 야, 또 따라줘. 오늘 기분 좋아 죽겠어. 미희가 빈 잔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다이아 반지를 낀 손이 조명에 반짝였죠. 다른 동창들도 취기가 올라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어요. 벽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안한데 나 이제 일어나야겠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나며 말했어요. 몇몇 동창들이 아쉬워했지만 미희만큼은 달랐어요. 벌써 가?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 미희가 비틀거리며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집이 멀어서 마지막 지하철 놓치면 안 되거든. 마지막 지하철? 아, 차 없구나. 택시 타면 되잖아. 미희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택시비가 좀. 수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집까지 택시비가 3만 원은 넘을 텐데 그 돈이 아까웠거든요. 아, 돈 없어서? 어머, 그럼 내가 택시비 줄까? 미희가 지갑을 꺼내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기가 가득했죠. 괜찮아. 나 정말 가봐야 해. 수연이 다시 일어나려 하자 미희가 갑자기 수연의 어깨를 눌렀어요. 생각보다 힘이 세서 수연이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잠깐만, 가기 전에 얘기나 좀 하자. 우리 언제 다시 만나겠어? 미희의 목소리에서 술 냄새가 더 심하게 났어요. 다른 동창들은 자신들끼리 떠들고 있어서 이쪽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미희야, 수연이 가야 한다는데. 지영이 말렸지만 미희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야,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수연아, 너 그 옷 정말 어디서 샀어? 진짜로 말해봐. 미희가 다시 수연의 옷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수연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어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귀한 옷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수연의 목소리에는 간신히 참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희가 눈을 크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죠. 귀한 거라고? 푸아하. 미희의 웃음소리가 룸 전체에 울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봤어요. 야, 이게 귀하면 우리 집 계집에 깔아둔 담요는 에르메스다. 미희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어요. 거지 근성이 진짜 못 봐주겠네. 낡은 넉마를 귀하다고?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를 모독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관계없잖아. 그분한테 예의를 지켜줘.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미희는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아, 시어머니도 이런 걸 귀하게 여기시나 보네. 그럼 너희 시어머니 센스도 별로시구나. 그만해. 수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루만이 잠시 조용해졌죠. 다른 동창들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 화내네. 사실만 말했는데 왜 화를 내? 미희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 집게를 집어들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집게는 날카롭게 빛났죠. 이런 쓰레기 같은 옷은 벗는 게 나아. 미희가 갑자기 집게로 수연의 재킷깃을 집어챘어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미희가 놓지 않았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수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희는 술 기운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이런 쓰레기는 벗어야 돼. 미희가 힘을 주며 집게를 잡아당겼어요. 30년 된 낡은 원단은 견딜 힘이 없었어요. 지익.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렸어요. 수연의 재킷깃 부분이 크게 찢어지면서 안쪽 낡은 면 티셔츠가 드러났죠. 수연이 재빨리 옷깃을 여몄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 몇몇 동창들이 놀란 소리를 냈어요. 미희는 손에 들린 회색 원단 조각을 보며 더욱 흥분했어요. 봐봐, 이게 뭐야? 원단이 완전히 사갔잖아. 이런 걸 귀하다고? 미희가 찢어진 원단 조각을 바닥에 던졌어요. 회색 천 조각이 카펫 위에 떨어졌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의 소중한 옷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보관해온 옷이 한순간에 찢어져 버렸어요. 미희야, 너무하잖아. 지영이 말렸지만 미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신나서 지갑을 꺼냈어요. 아우, 옷이 사가서 먼지 날리는 거 봐라. 야, 냄새나서 내가 찢었어. 찢은 김에 갖다 버려. 미희가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를 한 장 꺼냈어요. 그리고는 수연의 이마에 탁 하고 붙였어요. 수표가 수연의 이마에서 나풀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바로 찢어진 옷감 조각 옆에요. 이런 건 걸레로 써도 가구에 기스나서 못 써. 미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옛다 옷값이야. 남는 건 차비해라. 루만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른 동창들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옷깃을 여미려 했어요. 하지만 원단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제대로 가릴 수가 없었어요. 낡은 면 티셔츠가 계속 보였죠. 수연아. 지영이 안쓰러운 목소리로 불렀지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미희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5캐럿 다이아 반지가 조명에 반사되어 더욱 번쩍였죠. 자,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네. 모두들 기분 좋게 마저 마시자. 미희가 다른 동창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보지도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찢어진 옷을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수연아, 잠깐. 지영이 뒤따라왔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순간 뒤에서 미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악마 같은 웃음소리였어요. 하하하. 거지가 귀족놀이 하려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수연이 복도를 뛰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 비상계단으로 향했죠. 찢어진 옷깃을 한 손으로 붙잡고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빨리 이 건물에서 나가고 싶었거든요. 도어맨이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지만 수연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11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수연에게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수연은 계속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소중한 옷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렸다는 죄책감과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보관해왔던 그 옷. 리어카를 끌며 힘들게 벌어서 산 그 옷이 한순간에 찢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수연은 거울을 봤어요. 찢어진 옷깃 때문에 면 티셔츠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에 어떤 얼굴로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껴주신 옷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려서 돌아온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지하철에 몸을 맡긴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자신의 마음도 깜깜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변두리 빌라 골목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수연이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왔어요. 한 손으로는 찢어진 옷깃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2층에 도착했어요. 201호 현관문 앞에서 수연은 잠시 멈췄어요. 열쇠를 꺼내려다가 손이 덜덜 떨려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미희의 비웃음, 찢어지는 옷소리, 바닥에 떨어진 수표. 어떻게 들어가지?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어머니께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옷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돌아온다니요. 결국 수연은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었어요. 현관 불빛이 켜지자마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명이 아직 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수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현관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으악. 수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갑자기 꺼졌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천명이 현관으로 나와 보였어요. 편한 잠옷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예사롭지 않았죠. 왜 이래? 무슨 일이? 천명의 말이 멈췄어요. 수연의 모습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거든요. 회색 재킷의 깃부분이 크게 찢어져 있었고 낡은 면 티셔츠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수연의 이마였어요. 10만 원 수표가 붙었다 떨어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천명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평소 온화했던 할머니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누구냐? 천명이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위압감이 실려 있었죠. 감히 내 며느리에게 손을 대고 내 젊은 날을 찢어발긴 년이 누구냐?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 봤어요. 은발이 깔끔하게 정리된 얼굴에서 형형한 눈빛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못나서 친구가 실수로. 실수? 천명이 비웃듯 중얼거렸어요. 옷깃이 저렇게 찢어지고 이마에 돈자국이 남는 게 실수냐? 천명이 수연에게 다가가서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찢어진 옷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죠. 집게로 잡아당긴 흔적이 역력했어요. 집게로 잡아당겼네. 그것도 꽤 센 힘으로. 천명의 눈이 더욱 차갑게 빛났어요. 수연아, 방에 들어가서 씻고 쉬어라. 이 옷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옷을. 됐다. 들어가. 천명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향했죠. 문이 닫히자 천명은 거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TV를 켜지 않았어요. 대신 소파에 앉아서 찢어진 옷 조각을 들여다봤죠.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 옷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감히. 천명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생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죠. 천명은 일어나서 거실 한쪽 서랍으로 향했어요.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고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고 두꺼운 검은색 휴대폰이었죠. 최신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구형 블랙베리 폰이었어요. 하지만 그 폰은 보통 폰이 아니었어요. 특수 제작된 보안폰이었거든요. 천명그룹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암호화 통신 장비였죠. 천명이 폰을 켰어요. 화면에는 숫자들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0번부터 9번까지의 단축번호만 있었죠. 천명은 망설임 없이 0번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 번도 울리지 않고 바로 연결됐어요. 예, 회장님. 상대방의 목소리는 깔끔하고 정중했어요. 밤늦은 시간임에도 전혀 졸린 기색이 없었죠. 김 실장. 천명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동네 할머니 같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10조 원 자산을 움직이는 재벌 총수의 목소리가 나왔죠. 지금 즉시 법무팀, 재무팀, 감사팀 전원 소집해.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김 실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천명 회장이 이렇게 밤늦게 전 팀 소집 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거든요. 타깃이 있다. 천명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대진건설 김석훈 사장, 그리고 그 처가인 미성식품, 처남이 하는 DB 프랜차이즈. 김 실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확인했습니다.
대진건설은 중견 건설사이고 미성식품은 식자재 유통업체, DB 프랜차이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규모가 꽤 큽니다만 어느 정도로 처리할까요? 천명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천명의 목소리에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마치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죠. 대한민국 경제 지도에서 그 집안 흔적을 지워버려. 김 실장이 숨을 들이켰어요. 천명 회장의 이런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그 정도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놈들의 돈줄, 밥줄, 숨통까지 모조리 끊어. 천명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어요. 은행 대출 회수, 협력업체 계약 해지, 가맹점 계약 무효화, 식자재 공급 중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내 며느리를 건드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김 실장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천명 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천명그룹에 없었거든요. 2시간 후 상황실에서 보고받겠다. 예,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어요. 천명은 폰을 끄고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안방 쪽을 바라봤죠. 30년 전 리어카를 끌며 힘들게 살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3만 원으로 산 회색 투피스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간절한 꿈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옷을 찢고 며느리의 이마에 돈을 붙인 년이 있다니요. 천명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감히 내 가족을. 천명이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숨겨온 진짜 정체성이 스며들어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천명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내일 아침이면 대진건설과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미희와 김석훈도 마찬가지였죠. 조용한 빌라 거실에서 천명 혼자 서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복수는 이미 시작됐어요. 새벽 4시. 서울 곳곳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천명그룹의 비상상황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죠. 새벽 2시부터 소집된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어요. 대진건설 관련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 서류도 정리됐고요. 식약처, 노동부, 환경부 제보 자료도 전송했습니다. 각 팀에서 차례로 보고가 올라왔어요. 천명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새벽이 되자마자 모든 부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오전 8시 30분. 평소라면 출근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강남구 역삼동 재개발 현장에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나타났어요.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죠. 현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구청 공무원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경비실에서 잠자고 있던 야간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나왔죠. 무슨 일이시죠? 중대 안전수칙 위반 혐의로 긴급 단속에 들어갑니다. 즉시 현장 책임자를 불러오세요. 공무원들이 현장 곳곳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헬멧 착용 의무 위반, 안전난간 미설치, 추락 방지망 부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줄줄이 발견됐죠. 같은 시각 송파구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환경부 단속반이 현장 뒤편을 조사하더니 불법 폐기물 매립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건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매립했습니다. 환경부 조사관이 삽으로 땅을 파내자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철근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즉시 공사 중지 명령 내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요. 마포구, 강서구, 노원구에 있는 나머지 3곳 현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마치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된 작전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죠. 오전 9시가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진건설 본사 건물. 평소라면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지만 로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파견된 직원들이었죠. 대진건설 김석훈 대표는 계신가요? 은행 직원이 경비실에 물었어요. 아직 안 오셨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긴급히 전달할 공문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사장실로 올라간 은행 직원들. 비서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실 문에 공문을 직접 붙였죠. 모든 대출금의 기한 이익 상실 통보서, 담보물 가압류 집행 통지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산 동결 명령서, 하얀 종이들이 사장실 문에 나란히 붙여졌어요. 마치 부고처럼 보였죠. 같은 시각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미성식품 공장에서도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반이 새벽부터 공장에 들이닥쳤거든요. 냉동 창고를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이거 유통기한이 2주나 지났네요. 이런 걸로 제품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식약처 조사관이 썩은 냄새가 나는 닭고기를 들어보였어요. 즉시 생산 중단하고 공장 폐쇄 조치 내리겠습니다. 공장관리사무소에도 빨간 폐쇄 명령서가 붙었어요. 30년 동안 운영해온 미성식품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거였죠. 서울 강동구에 있는 DB 프랜차이즈 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배달 온 등기 우편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가맹계약 전면 해지 통보서, 손해배상 청구서, 상표권 사용 중단 명령서, 전국 300여 개 가맹점에서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가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텅 비게 생긴 상황이었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에 위치한 김석훈과 미희의 집. 50평 아파트 안방에서 미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 동창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죠. 미희의 머리맡에 놓인 명품 가방에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하지만 미희는 들을 수 없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김석훈이 급하게 들어온 거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헐떡거리고 있었죠. 여보, 여보. 김석훈이 안방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미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야, 이 여편네야. 김석훈이 미희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끌어냈어요. 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죠. 아, 뭐야? 왜 이래? 미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직 술이 덜 깬 상태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너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김석훈이 소리쳤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나 동창회 갔다 왔다고 했잖아. 동창회에서 뭘 했는데 1000명 그룹에서 우리 회사 어음을 싹 다 돌려버렸다는 거야. 김석훈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1000명 그룹? 그게 뭔데? 미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단 말이야. 너 미쳤어? 모른다고? 그럼 왜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끝장이 난 거야? 김석훈이 휴대폰 화면을 미희에게 들이밀었어요.
문자와 전화 기록이 가득했죠.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회수하겠다고 했어. 5개 현장 전부 공사 중단이야. 너희 친정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미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공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썩은 재료 사용했다고 폐쇄됐어. 오빠 프랜차이즈도 가맹점들이 전부 계약 해지했다고. 김석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집안 전체가 망했다고. 이게 우연이겠어? 누군가 우리를 작정하고 밟으려고 한 거야. 미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젯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설마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 없어. 설마 수연이가 그런 힘이 있을 리. 수연이? 누구야 그게? 동창회에서 만난 애야. 그런데 걔는 마트에서 계산대나 보는 애인데. 미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정확히 뭘 했어? 솔직히 말해. 김석훈이 미희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나는 별로 한 게 없어. 그냥 옷이 촌스럽다고. 미희가 말끝을 흐렸어요. 어젯밤 일이 점점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수연의 옷을 집게로 찢고 이마에 돈을 붙인 일 말이에요. 거실에서 뉴스 소리가 들려왔어요. TV가 자동으로 켜진 거였죠. 긴급 속보입니다. 대진건설과 미성식품, DB 프랜차이즈가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희와 김석훈이 동시에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TV 화면에는 자신들의 회사 이름이 떠 있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타워 팰리스 50평 거실에서 김석훈과 미희는 멍하니 TV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계속해서 자신들과 관련된 회사들의 몰락 소식이 흘러나왔죠. 대진건설 주요 현장 5곳 전면 공사 중단. 미성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DB 프랜차이즈 가맹점 300여 곳 집단 계약 해지. 김석훈이 소파에 무너져 앉았어요. 1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거든요.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어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김석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희는 소파 한쪽에서 덜덜 떨고 있었죠. 어젯밤 동창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여보, 혹시 정말.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던 그때였어요. 따르릉, 따르릉. 집 전화가 울렸어요. 김석훈이 번호를 확인해 봤지만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석훈이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김석훈 사장님이시죠?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건조하고 차가웠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들렸죠.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천명그룹 비서실장 김태준입니다. 김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천명그룹.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기업이었거든요. 천명그룹이요? 저희가 무슨. 명예회장님께서 두 분과 오찬을 원하십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가웠죠. 장소는 요정송화, 시간은 12시입니다. 김석훈이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전 10시였으니까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왜 회장님을 뵈어야 하는 건지 김석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불참하실 경우 남편분은 지금 즉시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횡령이라뇨? 저희가 언제? 국세청에서 3년간의 회계장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공사비 부당 집행 3억 원, 자재비 허위 계상 5억 원,
하도급 대금 중간 착취 7억 원. 비서실장이 기계적으로 나열했어요. 김석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런 건 업계 관행이었고 12시까지 송화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석훈이 휴대폰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죠. 여보, 누구야? 왜 그래? 미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천명그룹에서 오찬 자리에 나오라고 해. 천명그룹? 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미희가 중얼거렸어요. 어젯밤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 수수한 얼굴, 찢어진 회색 투피스, 바닥에 떨어진 돈. 안 가면 나 횡령 혐의로 체포된다고 해. 김석훈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미희도 마찬가지로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뭔가 거대한 것에 휘말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전 11시 30분. 김석훈과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차에 탔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미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짙은 화장으로 떨림을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여보, 혹시 어젯밤에 뭔 짓을 했어? 김석훈이 운전하면서 물었어요. 별거 없었어? 정말 별거 없었다고. 미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동창 중에 가난하게 사는 애가 있어서 좀 놀렸을 뿐이야. 놀렸다고? 어떻게? 옷이 좀 촌스럽다고. 그리고 미희가 말끝을 흐렸어요. 어떻게 옷을 찢고 돈을 붙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설마 어제 그 거지 같은 수연이가? 미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마트 계산대를 보는 여자가 천명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차 안은 무겁고 답답했어요. 평소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도 오늘은 무서운 장송곡처럼 들렸죠. 요정송화는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죠.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은밀한 만남을 가질 때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거든요. 대문 앞에 서자 김석훈과 미희는 더욱 위축됐어요. 전통 한옥 건물이 위압적으로 보였거든요. 대문 옆에는 정장을 입은 가드들이 서 있었어요. 김석훈 사장님이시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드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죠. 한옥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가는 길. 김석훈의 다리가 점점 후들거렸어요. 미희는 남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걸었죠. 저기 맨 안쪽 방입니다. 가드가 복도 끝 방을 가리켰어요. 다른 방들과 달리 그 방 주변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문 앞에 도착하자 김석훈이 멈춰 섰어요. 문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거든요. 들어가세요. 가드가 문을 열어줬어요. 방 안은 고급스러웠지만 어둠침침했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서 밖에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죠. 방 한복판에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72세의 노인. 평소 변두리 빌라에서 몸빼바지를 입고 다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최고급 소재의 짙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낡았지만 광이 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천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천명은 수연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10조 원 자산을 움직이는 천명그룹 명예회장이었죠. 김석훈이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거의 기어가듯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미희는 남편 등 뒤에 바짝 숨어서 따라 들어왔죠. 방문이 닫히자 정막이 감돌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천명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평소 온화했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앉아라. 천명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울렸어요. 김석훈과 미희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앉았어요. 그때 미희가 천명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젯밤 수연이 말했던 시어머니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미희의 입에서 신음만 새어나왔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천명이 조용히 미희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30년 전 리어카를 끌던 시절부터 쌓아온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요정송화 한 채 깊숙한 밀실,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원목 테이블 위에는 고급 닭이 세트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상석에 앉은 천명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 변두리 빌라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고급 소재의 짙은 검은색 한복을 입은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러나왔거든요. 손에 든 지팡이도 단순한 나무 막대가 아니었어요. 오칠이 되어 있는 고급 원목에 은장식이 새겨진 귀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천명의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수연이었어요. 김석훈과 미희의 눈이 동시에 수연에게 고정됐어요. 특히 미희는 입을 벌린 채 경악하고 있었죠. 수연이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었거든요. 어젯밤 자신이 집게로 찢어버린 그 회색 투피스였어요. 하지만 지금 수연이 입고 있는 옷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찢어졌던 옷깃과 어깨 부위에는 황금빛 실로 정교한 수가 놓여 있었어요. 순금실이었죠. 24K 금실로 만든 꽃무늬가 회색 원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연꽃과 모란 무늬가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투박했던 회색 투피스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품으로 변해 있었어요. 찢어진 상처가 오히려 더 아름다운 장식이 되어 있었죠. 수연의 표정도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당하고 우아했거든요. 미희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어젯밤 자신이 망가뜨린 옷이 이렇게 화려하게 복원되어 있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왔나? 천명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울렸어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이 전해졌죠. 김석훈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았어요.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김석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을 했죠.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저질렀습니다. 미희도 남편을 따라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천명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천명이 테이블 옆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김석훈과 미희 앞에 던져버렸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봐라. 서류들을 살펴보니 파산 신청서, 고소장, 채권 회수 명령서 등이었어요. 김석훈이 서류들을 주워들고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이 옷을 아느냐? 천명이 수연의 회색 투피스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30년 전 내가 리어카 끌며 채소 장사할 때 처음 산 3만 원짜리 옷이다.
천명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억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골목을 돌아다니며 팔을 팔았지. 손이 얼어서 젓가락질도 못할 정도였어. 김석훈과 미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처음 목돈을 만져본 게 10만 원이었어. 그때 이 옷을 사러 남대문 시장에 갔지. 천명이 수연의 옷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3만 원. 그때 우리 한 달 쌀값이었어. 그런데도 샀다. 왜인지 아느냐?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품이라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천명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 옷을 입고 처음으로 은행에 갔어. 통장을 만들러 말이야. 그 전까지는 은행 문턱도 못 넘었거든.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무시당하기만 했어. 수연이 조용히 서서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가니까 은행 직원이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 어머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하면서. 그때 깨달았어.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걸. 천명이 찻잔을 다시 들었어요. 나는 이 옷 입고 비바람 맞으며 10조를 벌었다. 이 옷이 내게 용기를 줬고 자신감을 줬거든. 천명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천명이 미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 미희가 온몸을 떨었어요. 너는 온몸에 수천만 원을 휘감고도 사람 구실 하나 못하는구나. 미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어제 찢은 건 싸구려 1000조가리가 아니었어. 천명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팡이를 짚은 모습에서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졌어요. 내 기업의 뿌리이자 내 며느리의 자존심이었다. 김석훈이 더욱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천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옷으로 무시하는 게 몰라서 한 짓이냐? 미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천명이 창문 쪽으로 향했어요. 너희가 내 며느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 이 정도로도 부족해. 그때 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김석훈 씨시죠? 수사관 중 한 명이 김석훈을 향해 말했어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김석훈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밀실에 울렸죠. 미희가 울부짖으며 기어갔어요.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수연아, 아니 사모님. 미희가 수연에게 매달렸어요. 우리 친구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제발 용서해줘. 수연이 조용히 미희를 내려다봤어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희야, 내가 그랬지? 내 옷이 걸레로 써도 기스난다고. 미희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의 회색 투피스에서 황금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 옷은 금실로 기워서 더 귀해졌는데 내 인성은 너무 썩어서 고쳐 쓸 수가 없네. 수연의 말에 미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김석훈이 수갑찬 손으로 미희의 뺨을 때렸어요. 이 망할 여편네야. 파악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우리 집안 다 망했다고. 여보,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여보, 아빠,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미희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희의 가족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복도로 끌려나가는 미희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밀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죠. 천명과 수연만 남았어요. 천명이 천천히 일어나서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수연의 어깨에 놓인 황금실 자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밤새 최고의 명장을 불러서 수놓게 했다. 천명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똥물이 튀었다고 옷을 버릴 순 없지. 금실로 덮으니 더 단단하고 예뻐졌구나. 수연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찢어진 자리에 수놓아진 황금 꽃무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상처가 오히려 더 빛나는 장식이 되어 있었죠. 수연아. 천명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명심해라. 진정한 명품은 옷이 아니야. 천명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옷을 입고 당당한 너 자신이 진짜 명품이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이제 집에 가자. 천명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수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두 사람이 밀실을 나서서 복도를 걸어갔어요. 천명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고 수연의 모습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요정송화 밀실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천명의 마지막 통보가 끝나자 김석훈과 미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두 사람 모두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만 있었거든요. 그때 미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검은 마스카라가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죠. 평소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장님, 미희가 울부짖으며 천명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처절했죠. 몰라 배웠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미쳤었어요. 미희의 목소리에 절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천명은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미희가 천명의 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수연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수연아, 아니 사모님. 미희가 수연에게 매달렸어요. 우리 친구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잖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수연이 조용히 미희를 내려다봤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서웠던 미희가 이제는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일지 않았어요. 미희야. 수연이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그랬지? 내 옷이 걸레로 써도 기스난다고. 미희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의 회색 투피스에서 황금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 옷은 금실로 기워서 더 귀해졌는데 내 인성은 너무 썩어서 고쳐 쓸 수가 없네. 수연의 말에 미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수연아, 제발. 미희야, 넌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수연이 고개를 젓었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말이야. 옷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 그때 밀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검찰청 마크가 선명한 완장을 차고 있었죠. 김석훈 씨시죠? 수사관 중 한 명이 김석훈을 향해 말했어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김석훈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 들었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김석훈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밀실에 울렸죠. 안 돼. 안 된다고. 김석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이 양쪽에서 꽉 잡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김석훈이 미희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수갑찬 손으로 미희의 뺨을 때렸어요.
이 망할 여편네야. 파악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미희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우리 집안 다 망했다고. 김석훈이 소리쳤어요. 평소 비굴했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여보,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미희가 울부짖었지만 김석훈은 듣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다 내 입 때문이야. 수사관들이 김석훈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김석훈이 저항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죠. 여보, 여보. 미희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수사관이 막아섰어요. 부인께서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공범 혐의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조사받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미희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평생 처음 차보는 차가운 쇠사슬이었죠. 아빠,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미희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희의 가족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복도로 끌려나가는 미희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밀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죠. 천명과 수연만 남았어요. 천명이 천천히 일어나서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수연의 어깨에 놓인 황금실 자수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똥물이 튀었다고 옷을 버릴 순 없지. 천명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차가웠던 분노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돌아왔어요. 금실로 덮으니 더 단단하고 예뻐졌구나. 수연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찢어진 자리에 수놓아진 황금 꽃무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상처가 오히려 더 빛나는 장식이 되어 있었죠. 수연아. 천명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명심해라. 진정한 명품은 옷이 아니야. 천명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 옷을 입고 당당한 너 자신이 진짜 명품이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젯밤부터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울지 마라. 이제 다 끝났어. 천명이 수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앞으로는 아무도 우리 수연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젯밤의 수치스러운 기억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대신 자신감과 당당함이 가슴에 자리 잡았죠. 이제 집에 가자. 천명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수연이 시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두 사람이 밀실을 나서서 복도를 걸어갔어요. 천명의 발걸음은 여전히 당당했고 수연의 모습도 한결 밝아 보였어요. 요정 송화대문을 나서자 따뜻한 11월 햇살이 두 사람을 맞았어요. 수연의 회색 투피스에 놓인 황금실이 햇빛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났어요. 30년 전 3만 원짜리 옷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로 변한 순간이었어요. 수연이 시어머니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쌌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와 함께요. 그날 오후 변두리 빌라로 돌아온 수연과 천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전에 없던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흘렸어요. 진짜 품격은 이런 거였어요.